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모든이 오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나 회장님이나 전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오죠.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이명훈 교수님이라고 기독대 계시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좀 절약하자는 차원으로 아마 이 장소를 이렇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수업을 여기서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세종사이버대에서 이제 그쪽은 7호선인가요? 그쪽에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처음 와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가 있나 막 이러고 저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얘기가 들어가기 힘들고 나오기 힘든 데가 좋은 대학이라 그러니까 우리 좋은 대학에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교수님한테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배대석 위원장님의 열정이 또 대단하세요. 대구에서 또 KTX 타고 운전을 못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부터 오셔갖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우리 노영주 선생님 또 여러분하고 아마 가장 많이 통화를 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준비해 주시는 우리 노영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님 또 사무실 전반 직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들이 코바는 자격증 장사를 하려고 생겼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또 이 시대에 눈치가 가장 빨라서 돈 냄새를 맡고 코바가 생겼다. 막 이런 소리가 있고 막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긴 걸 아니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인발부하면서 그래도 코바에 대해서 알고 왜 코바가 생겨났고 또 코바가 어떻게 갈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풀어줘야지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나 어디 가서나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코바를 최초로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이 저였고, 또 우리 이제 17명이서 모여갖고 지금은 글쎄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10,000명 가까이 저희 그 코바에 아마 이렇게 관계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 저는 동부지방검찰청 또 동부지방법원 여기서 형사하고 민사조정을 한 10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어갖고 전국에서 하여튼 합의를 제일 많이 시키는 사람으로 대법원에서 상도 받고요. 또 형사조정 중에서 최고 많이 합의율로 인해서 또 이렇게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 막 악작스럽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선생님들만큼 또 책도 뒤져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사람이 푸는 문제여 갖고 어떻게 설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광의 상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어려서부터 이렇게 착하게 자라라, 선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이 법원에 가면은 착한 사람보다 못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가장 완벽하게 서류를 갖췄냐가 또 이기는 거예요. 착한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착한데 막 너무 그 옆에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돈 많은 사람이 또 이겨요. 왜냐하면 최고의 변호사 지금 검찰총장 친구의 뭐 학교 동기에 연수원 동기에 막 이렇게 찾는 변호사 하면 거의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피해를 저렇게 입고도 저렇게 착하고도 저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왜 더 불리할까가 항상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우선 돈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다음 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백이 없다고 학연 지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정말 더 피해를 당했을 때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렇다면은 뭐 사회복지도 있고 노인도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있고 어린아이도 돌봐줄 사람 다 있다면 나는 좀 이런 사람들을 여기는 한 중간층에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좀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좀 줄여주기도 하고 억울한 거를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한 거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여러분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10분 대화하는데 3만 원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물론 또 인간적으로 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에 보면은 말 몇 마디 시키고는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대화를 해주다 보니까 물론 또 뭐 그 민원 이런 데서 뭐 상담 창구니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속 시원히 들을 수는 없고 연결해서 들어가면 다 돈이고 백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피해자를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지원 센터 지금의 이제 우리 그 법무부에 있는 피해자 지원 센터에 이제 제가 범죄 예방위원회 이사를 했고 또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전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이제 멘토 위원장이라는 거를 이제 부여받아서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성폭행 당한 아이인데 6학년을 올라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님은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이사님으로 제가 이제 영입을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돕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뭐 타이틀은 거창한지 모르지만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저도 이사를 했지만은 피해자를 정말 이렇게 도와주려고 생긴 단체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뭐 검사장님들하고 뭐 또 부장 검사들하고 뭐 가끔 뭐 회식 자리 만들고 공치러 가고 뭐 이러한 거지 무슨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그런 단체를 일을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하도 극성을 떠니까 그래 그럼 너 멘토 위원장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멘토 위원장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그때 이사였고 저도 이사였고 이제 그랬는데 6학년 올라가는 그런 중학교 1학년 되는 학생을 이제 하나를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고모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난 딸 둘의 엄마니까 뭐 이런 건 자신 있게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내가 엄마의 역할을 좀 해주자.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얘가 어렸을 때 아마 집을 가출을 하고 아빠는 뭐 집에 들어오다 말다 해갖고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 손에서 크면서 할머니가 몸이 아프게 되니까 고모한테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회장님 아빠 하세요. 제가 엄마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나가서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 민사조정을 10년 했는데도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지는 잘 모르고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만나면 우선 제일 맛있는 갈비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갈비를 굽고 먹여주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쇼핑센터 가서 옷 이런 걸 남루하게 입어서 옷도 좀 사주고 들어갈 때는 인형도 사주고 또 다음에 만나면은 또 영화도 같이 보고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영화관에서 그 노란색 칩 찍어 먹는 거 그때 그 아이 때문에 처음 그런 것도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를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그런 걸 안 먹는데 그래서 같이 맛있게 먹고 또 뭐 케이크 사갖고 또 옷 하나 또 사서 입혀서 또 들여보내고 계속 그렇게 몇 달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인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냥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얼른 가마 그래갖고 또 이제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빨리 나오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뭔 일이 있는지 일요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또 막 그 집을 달려갔어요. 가서 딱 도착해서 이제 방문을 열고 갔는데 온몸이 그냥 이 눈알이 여러분 뭐 이렇게 보라색, 까만 보라색 이렇게 온몸이 막 다 맞아 있는 거예요. 어디 뭐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까만색이 머리고 얼굴이 막 다 보라색, 뭐 눈알은 뭐 검은색에 가까울 대로 다 온몸이 맞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울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눈이 다 붙어갖고 애가 쌍꺼풀이 있고 큰 눈인데 이게 울어갖고 붙어갖고 눈이 떠지질 않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맞고 그랬니? 어제 잘 들어갔지 않니? 왜 막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밖에 이제 거실에 나오니까 고모를 이제 앉아서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속상합니다. 뭐 저 아이를 데리고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왔으면 좋겠대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어떤 행동을 해서 아이를 저렇게 때립니다.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저렇게 때릴 권리는 제가 볼 때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고모가 잠깐 이제 토요일 오후에 밖에 나가서 이제 있는 동안에 시장을 보러 갔었는가 봐요. 그 사이에 조카들 둘이 하나는 3살이고 하나는 5살인데 얘네들 옷을 다 벗겨놓고 본인도 다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의사놀이를 한다고 그리고는 이제 뭐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조카가. 그런데 가뜩이나 성폭행을 당한 아이였는데 그때 치료가 잘 되지를 않아서 그 무슨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어떤 무슨 유사한 그런 행동을 좀 재현해보고 싶은 뭐 그런 것이 좀 있었는가 봐요. 의사놀이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근데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다 빨개 벗고 거실에서들 막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고모가 들어오자마자 환양년이라 그러고 그냥 있는 대로 막 잡아갖고 무조건 막 팬 거예요. 막 얼굴이고 막 온몸이 막.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는 내 신랑을 제가 꼬실까봐 난 쟤하고 더 이상 못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꼬시고 그런 거 아닌데 쟤는 지금 아픈 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아픈 아이인데 치료가 되지도 않은 아이인데 저런 아이가 오히려 다시 제2의 피해를 입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얘를 데려가시려면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뭐 옷 사준다고 뭐 갈비 사준다고 이런 거 그런 거 사준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만 생기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하고 둘이서 이제 멍하게 그 아파트를 딱 나와서 있는데 그냥 하늘이 노랗더라고.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난 그냥 내 주머니에 털어서 갈비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인형도 사주고 뭐 또 뭐 필요하다는 학용품도 사준 거 이외에는 없는데 뭐가 잘못됐지? 이러고서는 이제 뭐 회장님도 멍해갖고 저도 멍해서 이제 차를 못 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뒤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17명이 모였을 때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아이의 그 맞았던 얼굴과 퉁퉁 부은 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를 도와주자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내가 그 아이한테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 외적인 거 이런 거는 제가 포장을 해줬을런지 모르지만 내적인 면을 케어를 못 해준 거에 대한 후회함. 내가 뭘 잘못했지가 바로 뭐냐면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그의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형사조정은 제가 잘합니다. 민사조정 잘해요. 이만한 뭐 진짜 2, 3년 된 소송 사건 오면은 제가 유일하게 잘 보는 게 소송 기록을 잘 읽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잘했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7명의 그때 당시에 우리 회장님
우리는 여기서 나가자.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런 뭐 그 검사장, 부장검사들하고 뭐 이거 무슨 뭐 한 잔 먹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장님 이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돕고 싶습니다. 한번 이런 거를 한번 도와주는 그러한 거를 저 밑에는 몰라서 못하고 또 저 위에는 높으셔서 못하니까 중간인 우리들이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또 부회장 김부식 변호사님은 제가 형사조정 당시에 제1 수석 부장 검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같이 하자고 했고, 회장님, 그다음에 의사, 여러분 아시죠? 오한진 박사님,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잘 모르지만 또 골고루 있어야지 조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찰 쪽 분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모임을 한번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모임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비행기를 탔죠. 이제 한 7, 8명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가장 잘하는 단체를 보니까 노바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윌 마링이라는 그 사무총장님을 만났더니 사무실에 직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기는 그 네트워크로 인해서 다 연계 조직으로서 한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거기는 뭐 50% 이상의 그 국민이 그 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월급의 몇 푼적인 것을 자연히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NCVC라는 이제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전문가 그러한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들이며 경찰들이며 각 사회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 범죄가 일어나는 사전 예방적인 그러한 학문적인 것도 하고 또 그러한 것에 지원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동경 피해자 지원 센터에 가서 그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퇴직 경찰들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은 위기 개입부터 가서 준비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뉴질랜드를 가려고 했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자, 회장님 우리 이제 만들어서 하죠. 피해자 지원이라는 거는 처음에 사건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의 개입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 치료도 빨리 되고 상담 치료가 빨리 되는 거가 관건인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피해자 지원 센터에 있다 형사 조정할 때 보면은요, 사건이 자 이제 우선 고소장이 들어와요. 고소장 들어오고 또 이제 그 피의자의 그러한 것을 다 신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불러요. 자, 이 사람 이런 거 맞습니까? 이 사람 이런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대뜸 하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 묻는 말만 답하세요. 피해자분 가만히 있으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말한 것만 그것만 구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는 이래도 억울하고 저기 가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항상 피해자는 제가 형사 조정을 할 때 보고 민사 조정을 할 때만 무슨 소리를 하냐면 저 상대방은 빽이 많은 것 같다. 경찰에 돈을 주고 손을 쓴 것 같다. 또 저 사람은 검찰에 또 손을 쓴 것 같다. 이거는 뭐냐면 이야기를 안 들어줬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지 돼요. 아무도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상상이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지고 있구나. 내가 빽이 없어서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 하세요. 제가 만난 피해자들의 거의 8, 90%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체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끌어오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부장검사 출신의 부회장님이 가장 반대를 많이 했어요. 검찰이라는 조직과 어떻게 맞서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허가는 내주겠느냐. 아니 뭐 글쎄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말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래요. 저는 뭐 평생 뭐 국가의 돈을 받고 살았는데 이런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죠. 뭐 사람 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서류를 갖춰서 이제 범죄 피해자의 주무 관청은 법무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범죄가 들어가면 다 법무부에서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경찰하고 일하고 싶어서 경찰에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못 해준대요. 못 해준대요. 법무부로 가래요. 우리 법무부가 싫었거든.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싫었는데 법무부로 가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무부에 서류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낸 다음에 신청을 하니까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아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전국에 57, 8개가 있는데 이 조그만 이 몇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감히 이런 데다가 서류를 내놓고 허가를 달라고 그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부장검사 그 출신의 부장님한테 빨리 뒤로 알아봐라 막 뭐 하고 길에 가다가 싸웠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요. 왜 이걸 자꾸 하시려고 해요? 저한테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돼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뭐 정말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겁니까? 한번 봅시다. 그 큰 산을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난 이기려는 마음 없어요. 그 바위에다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 바위를 못 깨뜨릴지 몰라도 계란물은 입힐 수 있겠죠.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요즘에 와서 가끔 하는 말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발대식 하는 날 그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걸 들고서 이제 인권위 국장이 법무부 인권위 국장이 이제 부장 검사보다 좀 위에 단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들고 왔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박민표 국장님이 들고 왔더라고요. 저희가 최초로 그래서 법무부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센터 빼고 저희가 유일하게 한 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케어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저희가 다 정부에서 다 돈을 받고 모든 단체들을 움직입니다. 저희는 정부 돈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모든 그 어떠한 주변의 어떠한 그런 관심 어린 그러한 손길들이 10,000원, 20,000원, 5,000원 이러한 손길들 또 우리 가장 많이 그래도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은 저희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 어떤 사비를 털어서 여러분들의 상담비를 2급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원 정도 나가고 1급인 경우에는 7만 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또 3회기 해서 그렇게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3회기 해서 나가게끔 그렇게 지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늘 자격증을 받으시고 상담 활동을 하면 이제 협회에서 그런 활동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이 코바에 물론 수많은 자격증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담 쪽, 심리 쪽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공부를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자격증 청소년부터 노인부터 안 가지신 거 없더라고요. 정말 학문적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여러 선생님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늘 봐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회장님하고 우리 아까 이명 교수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그랬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민간 단체로 남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돈을 받고 싶지 않다. 일단 법무부 소속이 돼 있어도 돈을 받으면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룰상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비 만약에 보통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 그래요. 자, 국가에서 나오는 데 가서 피해자 지원센터 가서 돈 받고 여성가족부 나오는 데 가서 돈 받고 보건복지부 나오는 데 가서 다 돈 받고 우리는 상담비만 지원할 거다.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달에 그러한 상담비를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담비를 활동을 하는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도 다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정을 갖고 오셨고 또 앞으로 제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그런 후회감 그러한 걸로 상담사라는 것도 발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하건대 제가 그때 풀어주지 못한 그 아이의 그러한 가슴 그 아이는 지금 그때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한 후반 정도 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저를 원망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왜 안 왔을까? 뭐 할까? 근데 저는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뭘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회장님과 코바에서 우리는 경찰하고 간다 하면서 경찰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정말 여러분 한 40대 50대 된 사람을 그러한 사람을 이 가슴을 녹여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검거만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캠프를 합니다. 유니코바 하이코바라는 캠프를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장님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 계속 가서 얘기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피해자라는 걸 좀 알려보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리면 얘가 법관이 되든 뭐 공무원이 되든 뭐 회사 사원이 되든 이러한 쪽에 가서 어느 부처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아 그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돈을 뭐 수백만 원을 써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한테 회비도 안 받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전액 지원해서 1박 2일 캠프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지금은 조금 작년에 피해자 보호 원년회라는 걸 선포를 하게 된 것도 코바에 계속 가서 물밑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도 된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두드리면 또 두드리고 분명히 그거의 결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코바가 여러분 정말 자격증 장사하려고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회장님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저는 여러분 TV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 1년 동안 OBS에서 백세푸드라고 거기서 제가 요리 그러한 거 패널로 나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저는 또 외식 사업도 하고 있고 회장님은 건축 자재하고 종이를 장사를 하십니다. 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때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오늘의 이러한 것을 만들었고 만나다 보니까 상담 선생님, 심리학 선생님, 또 교정, 뭐 경찰 행정학, 법학 여러 선생님들을 다 만나게 된 그러한 영광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있든지 간에 지금 범죄 사건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바가 뭐 블루오션 그런 사업이다. 뭐 또 막 그러시더라고요. 글쎄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사업 쪽에서는 분명히 제가 하는 외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밥을 안 해 먹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전 잘 모르는데 저희가 회장님과 저와 예쁜 그러한 코바라는 건축물을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살을 채우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그 나은 그러한 어떤 피해자의 그러한 권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위 향상, 또 앞으로 선진국일수록 상담 문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서는 좀 아직은 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부 하기는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개척하시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코바에 저희는 국가의 돈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 한 잔이라도 줄이셔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코바 회원이 되셔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도로 가져가십니다. 저희는 회계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인터넷적인 데 다 공개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장님도 큰 사업을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한테만 한 100억대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선생님들 가르치고 나서 그걸로 돈 몇 푼을 가져가느니 내지 않으면은 돈을 버무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다 돈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코바를 키워가시고 어느 시점인가 되면은 선생님들한테 다 잘 만들어주며 물려나서 후견인으로서 정말 남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뭔가 아직도 불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아직도 코바라는 그러한 단체를 누군가가 침범해 와서 또 어떤 이상을 흐트러뜨리고 그럴까봐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정말 말끔하게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굴뚝같이 듭니다. 한 여러분들이 좋은 회원들이 되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되셔서 코바 많이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못했지 했던 그 후회감을 선생님들은 갖지 마시고 마음껏 그 가슴들을 좀 보듬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